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리드하는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스탁.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리한 토끼, 영리한 검은 토끼를 의미하는 한 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지혜롭게 주시장을 잘 대처하셔서 좋은 수익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건강 가장 우선시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황주명의 베스트스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시청과 응원 언제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기대감도 가득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혀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검은 토끼 해 주시장도 껑충 뛰기를 바랬었는데 계좌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어렵게 수익이 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제대로 배우시고 지혜롭게 투자하시는 방법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혹은 문자 샵 3717이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채널 추가를 통해서 다양한 부분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정말 지혜롭게 투자하는 방법, 또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황주명 문자 발송해 주셔도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혜다. 올해의 어떠한 첫 번째 멘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자,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주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팩트 체크. 첫 번째 팩트는요. 자,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 우위입니다. 분명히 시장이 좋지는 않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일 5일자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왜냐? 이제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얼었던 주시장, 그래도 코스피 외국인이 온기를 넣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힘을 주면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12월 달에 많이 빠져나갔던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두 번째 팩트 체크를 통해서 인지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팩트는 환율 1,200원대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1,440원대, 1,500원대를 넘어간다라는 이슈가 참 많았었는데 베스트스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500원 절대 안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 1,200원 정도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1,200원대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외국인들의 환차익을 노렸던 일부 수급이 12월 말미에 좀 매도세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다만 이제 환차익에 대한 트레이딩 매매는 지났고 다시 이제 시장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로 인한 코스피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신호탄은 무엇인가? 그 부분은 세 번째 팩트, 코스피 거래대금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정말 심심할 정도로 주시장에서 정말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빠르게 감소했던 거래대금이 그래도 지난주 대비 이번 주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금씩 다시 나갔던 주시장에 대해서 활기를 되찾는 거 아닌가라는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됐다는 부분, 많이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증가됐다는 부분은 올해 그래도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볼 수 있고 오히려 재고자산의 이런 저평가 메리트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이제 좀씩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증시 팩트 체크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시장 어려웠지만 조금씩 한 줄기 빛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채널 추가와 그 QR코드로 띡 누르시면 됩니다. 혹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면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으시니까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혜로운 투자 방법, 이번에 지혜로운 토끼라고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토끼처럼 껑충 뛸 수 있는 다양한 로직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종목 흐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와 특징주, 주간 증시 하지 슈픽인데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하직슈 첫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웹툰 시장 확대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웹툰 관련주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드론 관련주 상승에도 돋보였던 한 주였는데요. 합동 드론 부대 창설과 연내 소형 드론 대량 생산 기대감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국내 데이터 센터 개발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역시 상승했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주식시장이죠. 지금부터 집중 분석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 흥행에 힘입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작 앱소설이 역주행하면서 웹툰 관련주들이 주가가 한박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웹툰 관련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웹툰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흥행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그랬죠. 잘 그린 색채, 또 그림체,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감정을 아우르는 그런 스토리라인. 이 부분이 이제 단순히 동남아시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강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주식은 유행이고 실적입니다. 결국 유행과 실적에 맞물리면서 많은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정고를 돌파하는 종목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뭐 요즘에 최근에 적용했던 많은 뭐 재벌 막내 아들 뭐 등등의 정말 흥행도 성공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 웹툰 원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요, 뭐 대원미디어라든지 그리고 미스터블루 그리고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웹툰 회사를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 사업이 웹툰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스타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웹툰 시장은 정말 큰 흥행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가 엔터가 과거에 중심에 서 있듯이 지금은 웹툰이 중심에 서 있고 그것이 또 한류 열풍의 어떠한 K-콘텐츠, K-드라마와 함께 성공 요소로 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약한 영웅이라든지 모든 게 대부분의 드라마화되고 있고 또 정말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늘 주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유행에 민감하시고 정말 수요가 있는 곳에서 결국은 주식의 주가의 시세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에 드론 부대 창설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는 뭐 우리도 알다시피 무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인,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죠. 네. 자, 드론 관련주와 드론 부대 창설, 소형 드론 생산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 영화를 통해서 미래를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정말 사람 없이 비행기들이 연착륙해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탐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조그맣게, 조금 더 빠르게 가능한 그 로직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예전에 UAM이라고 드론 택시와 함께 어떤 드론의 전쟁의 무기화 또 드론의 택배화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되는 시장이 분명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종목들은 또 현 정부의 어떤 이슈와 함께 상승을 보였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요. 한컴 위드라는 종목, 그리고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시스템, 하이즈항공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떠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좀 보여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UAM에 대한 이슈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UAM은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있고
그것은 드론 기술에 기인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마지막 이슈죠. 데이터 센터 개발이죠. 예,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데이터를 얼마나 잘 보관하고 관리하느냐. 과거에 이제 그 카카오 사태도 한번 있었었죠. 결국 데이터 센터, 데이터 관리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지금같이 인터넷 시대에서는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이 데이터를 잘 관리하게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법칙이 있죠. 데이터의 그 용량과 어떤 이 접속자 수의 그 효용 가치는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얼만큼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그냥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솔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위기 속에서 다시 기회를 바라보는 이유가 어떤 데이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곳은 결국은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대규모 공간을 좀 요하고요. 또 오히려 좀 독립된 공간을 요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부분들, 지방 분권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도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줌인터넷,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DB, 데이터 관련된 종목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첫 스타트는 결국은 앞으로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흐름이 시장에서 보였다. 결국 이번에 타겟책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는 오히려 내수 관련된 종목들, 식료품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면 지금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신저가를 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구조가 아니라 어떤 신기술, 약간 뉴딜 정책과 같은 시장의 확장세를 갖고 있는 섹터의 흐름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슈와 특징주 살펴봤고요. 주식 투자 정말 어렵습니다. 레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문자 샵3772 황주명에 딱 검색하시면 되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주시장이라고 딱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을 잡고 트레이딩 잘 하신다면 아마 위기 속에서 기회가 피어오를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현명한 투자 채널 추가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또 제가 직접 저서한 책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시장을 이제 앞서 나가려면 결국 주시장에서 무엇이죠? 종목이죠. 예. 자, 황주명의 수입포착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사마네톡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엔터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사마네톡스라는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에서 시장상과 다르게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고요. 특히 이제 어떤 드라마 콘텐츠, 이런 저작권, 이런 분들이 계속 두각 받았고 57% 정도 바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닥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엔터주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던 종목이 키스트입니다. 자, 키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쪽에 어떠한 OTT 글로벌 쪽에 이슈가 좀 있었고 9월 16일에 제시를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고 조금 눌림이 나왔어요. 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빠르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안정적으로 이 종목도 우상향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트렌드에 또 이슈에 맞다면 언제든지 상승 트리거가 돼서 멋지게 상승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의 매수 관심주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잠시 후에 공개할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께 늘 똑같은 매법으로 수익을 낼 수 없을까라는 부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시간. 황주명의 시스템 종목포착법.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항상 원칙 매매를 강조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결국은 지혜로운 투자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황주명의 시스템 종목포착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갈매기 시스템 종목포착법 새해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식은 저점에서 사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죠. 그리고 저점에서 거래대금 70억 양봉 7%짜리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눌림 자리에서 적극 공략. 요게 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엔터주들 그리고 그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 포지션을 잡았어요. 만약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좋아지면 이 정도 자리에서 자면 포착한다면 크게 손해볼 일이 없어요. 내려와도 언제나 원금은 한 번씩 자리를 준다. 자, 제이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드디어 드론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 드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부동산에 대한 변화도 드론에서 일어날 거라 봅니다. 우리가 철로를 깔고 인프라 투자 비용이라고 그러죠. 도로를 깔고 굉장히 수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드론은 처음에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공간적인 부분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어떠한 관제탑 같은 거 하나를 세우고 놓고 거기서 이착륙만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이 집약적으로 잘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이션 시스템이 이제 컴퓨터 보안, 네트워크 장비 판매, 인터넷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자, 드론 관련주로 인지를 했어요. 차트를 딱 열어봤습니다. 차트 열어보니까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뭐가 나와야 됩니까? 끼룩끼룩 갈매기가 나와야 됩니다. 갈매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새우과자가 떠야 됩니다. 새우과자가 떴어요. 새우과자가 떴는데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들어가면 참 좋죠. 근데 주시장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밀고 당기기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안 오면 안 사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여기서 나 여기 샀어야 되는 건데 후회하는 거는 보내주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2,000개 이상의 종목이 있습니다. 2,000개 이상의 종목이 있는데 하나의 종목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타이밍 포인트는요. 자, 타이밍 포인트 눌릴 때 이런 3,800원 이런 포인트에서 눌릴 때 공략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똑같은 거 명문제약 볼게요. 명문제약도 마찬가지죠. 갈매기 포인트가 나오죠. 새우과자가 나오죠. 눌림자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결국은 매매법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격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어요. 뭐냐? 새우과자가 나오고 나서 역으로 갈매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매기를 찾고 새우과자를 찾으려면 못 찾아요. 그 차트가 같으니까 새우과자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갈매기를 찾으면 종목이 압축되죠. 그 다음에 기다려보니 자, 명문제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림자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키미테는 알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공략해서 접근하는 전략. 아, 새우과자, 갈매기, 그 다음에 눌림. 근데 순서는 갈매기, 새우과자, 눌림이죠. 포착은 이렇게 잡히지만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회사의 펀더멘탈만 본다면 크게 손해볼 일 없습니다. 여기서 트레이딩에서 1% 정도 여유 뒀다고 하면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자리가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마이크로 컨텍솔. 자,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 여기서 만약에 대량 양봉 나왔다 해서 그날 매수했다고 봅시다. 손해잖아. 6,000원에 샀다 치면. 근데 5,800원, 5,200원에 매수했다 치면 눌림자리, 공략자리가 크게 무리수가 없다는 거죠. 왜? 어느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입니까? 요 날개 자리예요, 날개 자리. 그러니까 5,400원, 5,800원, 5,200원 그러면 지금 5,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약수익권으로 다시 돌아섰잖아요. 굉장히 단순하죠. 새우과자 나오고 갈매기 나오고 매수는 날개 부근. 날개가 많이 겹치는 부근. 그러면 이 자리가 결국은 박스권에 대한 논리예요. 제가 그냥 만들었다고 말씀 안 드렸죠. 아, 저거 그냥 꾸며내기식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엘리어트도 들었고요. 지지저항도 들었고 피보나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거기서 단순화했던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엘리어트 1파, 2파, 3파, 3파 이후에 눌림. 그거에 대한 거고 피보나치 수열은 결국은 38.2%가 조정을 받는다. 등등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지와 저항은 이 박스권 돌파한 대량 수급이기 때문에 박스권 지지대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이 등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랬죠. 현학적으로 할 필요 없다고 주식은. 굉장히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아, 새우과자 떴네? 갈매기 찾아보자. 갈매기 있네? 그 다음에 날개 구조에서 매수하네.
요 3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갈매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했어요. 그건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독수리라고 부릅니다. 갈매기랑 똑같은데 엘리어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파가 복잡할수록 주식은 더 강한 힘을 갖게 된다. 이파가 복잡하다는 건 같은 가격대에 진파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복잡하다는 표현으로 역으로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이즈항공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움직였어요. 그죠? 항공기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또 항공 많이 타죠. 네. 유가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진율도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항공기가 단순히 여객 항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류 항공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주가장으로 볼 때는 요거예요. 요거 무슨 말이냐? 분명히 똑같이 새우과자 나왔죠. 새우과자 나왔죠. 새우과자 나왔는데 여기는 엘리어트 이파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럼 가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를 잡는데 뭐 3,100원, 2,800원 둘 다 왔네요. 그죠? 그럼 평균 단가가 한 2,900원 된다 치면 2,900원에 3,200원이 벌써 수익권이잖아요. 다만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사야 돼. 왜? 사람은요, 가는 걸 좋아하지 떨어진다라는 걸 예측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주식이 하락할 때 인버스를 얘기하면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 역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똑같아요. 주식을 눌림을 공략하라고 그러면 방방방 뜨는 게 좋지 눌렸다 가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성공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죠. Don't lose your money. 돈을 절대 잃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규칙을 무조건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안 잃을 자리를 공략하는 것이 물론 100%다 안 잃지는 못하겠지만 확률적으로 안 잃지 못할 자리를 공략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에 성공하는 법칙이다. 근데 독수리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자, 그건 뭐예요? 여기 일단 독수리 먼저 가고요. 에스텍파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내용을 떠나서 이런 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분할 접근을 하는 거고, 세방전지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포지션, 이런 자리들에서 눌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도 참 기분 좋지만 또 내려오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그 주식의 답답함을 어떻게 전달하라고? 다른 종목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새우과자가 나오면 꽃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없이 트레이딩을 했다면 저는 실패할 거라 봅니다. 예전엔요, 트레이딩 대회 나가면 장중에 그냥 움직이는 거 매매하는 게 최고였어요. 거기서 우승할 수도 있었고 정말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준비되지 않은 종목을 하게 되면 불안해요. 순간의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슈퍼 갈 때 적어놓은 대로만 딱딱 사서 집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은 뭐 꽃감을 사고, 오늘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산적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하면 합리적 소비를 해요. 정말 딱 짜임새 있게 하고 거기서 한두 개만 더 사면 되죠. 근데 이런 종이를 안 적고 가요. 그냥 종이를 안 적고 다 필요한 거 사야지 하는 순간 내가 예를 들면 예산을 5만 원 써야겠지 하는데 다 좋아 보여. 특히 배고플 때 가면 시식코너 가면 먹고 또 사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식도 똑같아요. 준비되어 있는 대로만 가면 큰 손해 없다. 근데 준비되지 않고 그냥 가서 실시간으로 살려고 하면 당장은 기분이 너무 재밌죠. 이것저것 유쾌하고 막 사니까. 근데 집에 오면 허탈함이 느껴지죠. 아, 내가 이렇게 많이 과소비를 한다. 주식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수리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간 게 불사조입니다. 불사조는 뭐예요? 새우과자가 2개 나오는 겁니다. 한 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2개. 자, 그럼 불사조는 새우과자가 2개고 갈매기든 독수리든 상관없다. 자, 첫 번째 새우과자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도 제가 갈매기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불사조로 바뀌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원미디어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관련된 자회사들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 돈은 아껴도 자녀 사줄 거는 안 아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유아용품이나 유아 관련된 콘텐츠 사업들이 잘 되는 부분은 어떤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부분들을 관점으로 봤을 때 대원미디어는 일단은 어린이 TV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된 상품을 파는 곳이고 콘텐츠 관련된 판매를 하는 곳이고 또 만화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자, 어쨌든 첫 번째 새우과자, 두 번째 새우과자니까 뭐예요? 2번 먹으면 불사조라고 했죠. 그 불사조에서 눌림자리 공략하면 14,000원, 13,000원. 자, 손절 포인트는 11,000원, 전저점 이탈이니까 자, 첫 번째 새우과자가 종가 혹은 지지대가 눌린 구간이다. 그럼 이런 데가 뭐예요?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쫓아가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쫓아가면 손해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QR코드 문자 샵3777 황주명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KM제약. 이것도 제가 과거에 이런 데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런 데서 많이 말씀드려서 한번 상승을 했는데 그때는 갈매기였어요. 그땐 갈매기지만 지금은 달라요. 불사조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 이 뷰티케어나 입과 관련된 케어, 기타 생활용품들 제조 도소매하는 업체인데 자, 과거에 여기서 제가 주가가 너무 눌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붕붕 떠가지고 여기 첫 번째 새우과자, 두 번째 새우과자 상한가까지 나왔었죠. 근데 우리의 중심은 뭐다? 첫 번째 새우과자다. 특히 가격적으로 볼 때는 두 번째 새우과자 가격적으로 더 높고 거래량도 두 번째 새우과자가 거래량이 더 높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 반등이 높고 좋고 자, 첫 번째 1420원, 1320원 요 포인트에서 매매를 하면 크게 무리수 없다. 아니 여기서 더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 거 아니다. 그죠? 급하면 안 됩니다. 급하면. 주식은 급하면 채예요.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겠지. 만약에 내 종목이 어느 타이밍까지 오겠지. 특히 이제 우리가 토끼 하잖아요. 토끼는 빙빙빙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온대잖아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로 빙빙 돌아서 원점으로 왔을 때만 타이밍이 포착이 됐을 때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 이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P 위성. 자, 위성. 저는 요거는 이제 좀 더 확장된 논리인데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테슬라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잘 언급은 안 드립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슈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테슬라가 타깃책은 무엇이냐? 테슬라가 드디어 자동차 값을 내리게 되면서 우려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수에 따른 타격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테슬라가 앞으로 바라볼 미래 중에 하나가 뭐냐? 위성입니다. 우리가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이유가 5G는 돌파가 안 돼요. 꺾어 들어가는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파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5G가 자꾸 4G로 전환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걸 6G로 넘어가야 되는데 6G로 넘어갈 때는 다 뭐가 필요합니까? 위성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도 위성 이슈와 함께 다 주식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조금 리스크하고요. 그러면 AP 위성, 결국 위성이잖아요. 국내 산업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최근 트렌드가 뭐냐? 최대한 무언가를 짓지 말자. 최대한 공간으로 띄우자. 가장 자연 친화적으로 가자.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면 위성사업 수혜처는 국내 대기업 정부 연기기관인데 자, 타이밍 포인트는 자, 보십시오. 9,900원, 8,700원인데 새우과자가 2개 나왔다는 거고 여기가 새우과자의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가. 손절 포인트 8,000원. 그러니까 급하게 갈 필요가 없는 게 붕 뜬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용도 좋은데. 왜? 특히 이런 게 잘 맞을 때는 유동성이 부족할 때예요. 주식이 유동성이 부족하면 기회를 찾게 되고 그 기회를 찾게 될 때는 눌림을 항상 공략한다. 왜? 이번 연도 지수박스권은 제가 볼 땐 2250에서 2540입니다. 2550입니다. 그 최대 포인트는 2680에서 2800인데 지금 당장은 2300에서 2550 사이가 유력하기 때문에 거기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것이 이번 주시장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강의를 함께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기초적인 또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잠시 후에 추가 보충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추가 보충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2060 매매법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예전에 2080이라는 치약이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네, 20대 치아를 80세까지. 근데 요즘 2060은 뭐냐면
지금의 60대가 20대와 같다. 그만큼 이제 건강하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추세선 두 개만 보면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한번 매매법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나왔는데 저번에 30분 강의 듣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더 확장이에요. 그 월봉의 급등 후 지지대 자리로 확인하는데 똑같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50% 이하 조정을 하면 눌림자리 공략을 통해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높게 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트레이딩 할 때. 항상 안정적으로 저가 매수하자는 얘기예요. 자, 바닥 자리에서 반등 턴으로 확인하고 21과 61선 눌림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 때 요때부터 이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종목이. 바닥에서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예요. 근데 그때 독수리 불사조 갈매기 패턴이 나왔던 종목 중에. 자, 요게 뭐야? 속도감이에요. 자, 21선과 62선이 밑에 깔리면 좋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갈매기 패턴에.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한다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눌림자리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일양약품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 자, 주가가 쭉쭉쭉쭉 안 가다가 이게 61선이고 이게 21선이 노란색이. 그러면 이 노란색이랑 초록색 선이 이렇게 바뀌는 구간이 있죠? 자, 바뀌는 스타트를 누가 해줬냐면 결국은 이 새우과자가 해줬어요. 자, 새우과자가 해주고 나서 쭉 올라간 다음에 자, 지지대를 날개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 여기 21선 탁 튀죠. 단기 트레이딩 끝. 혹은 이 지지대와 61선을 만나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 자, 요런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에도 수익률이 꽤 큽니다. 그 또 하나가 내가 61선 지지대에서부터는 직접적으로 비중 실어서 트레이딩한다 하더라도 가격적 부담이 없어요. 골든 크로스 나오고 61선이면 거의 날개 부분이랑 비슷해요. 정말 단순하죠, 구조 자체가. 다시 영진약품 똑같습니다. 영진약품도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죠. 월봉 바닥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부터 있다. 그리고 바로 상승을 했는데 자, 보시면은 21선 단기 트레이딩은 손해가 안 보죠. 여기서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에서 7% 정도가 이 갈매기가 나오고 나서 새우과자 나오고 나서 내가 트레이딩 머리 아파. 그럼 21선과 21선은 단기 트레이딩 비중을 좀 작게. 61선에서는 과감하게. 근데 21선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기 트레이딩이 된 거잖아요. 61선 눌림자리. 모든 종목이 다 되는 건 아니고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왜 이런 21, 61 패턴이 책에는 나오는데 왜 안 맞아요? 전제가 안 깔려서 그래요. 어디에 써야 되는지, 어떻게 적합한 종목, 모든 종목이 다 된다라고 적혀 있으면 안 되죠. 어디에 적합하게 잘 진행되는지가 면면이 나와야지만 주식은 성공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시죠? 자, 가온미디어.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 지금 쭉 해서 이거는 이제 거의 독수리 패턴 비슷한데 갈매기 패턴에 흡사하지만 자, 여기 새우과자가 나왔죠. 기다립니다. 21선. 여기서 했는데 며칠 안에 단기 트레이딩이 확 떴잖아요. 10% 20% 막 뜨니까 단기 트레이딩 딱 하고 61선에서 비중 딱 실으니까 또 올라가네. 이게 기본적인 트렌드. 제가 항상 예시를 들었던 종목이에요. 제가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에서 제가 그냥 단순히 오늘 새롭게 갖고 온 종목이 아니라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갈매기, 이런 패턴이 독수리, 이런 패턴이 불사조입니다. 저 그랬죠. 너무 많은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잘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죠?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성. 그렇죠, 인성. 근데 거기서 그 인성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축구 실력이잖아요. 축구 하나를 잘함으로써 인성까지도 더 빛나 보이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걸 다 알 필요 없어요.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만 잘해도 제가 볼 때는 웬만한 트레이더분들보다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자, 화장품 주문자 표시제 줬는데 쭉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조금 아쉬워. 뭐가 아쉽죠? 요거 맞추셔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역배열이잖아요. 61선이 밑에 있고 21선 아래에 있으니까 아직은 하방 압력이 강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덜 안 아쉽죠. 그죠? 그 부분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배열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새우과자가 나왔지만 정배가 나왔지만 눌리면 요 자리가 공략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배로 바뀌어 요런 자리. 20일, 60일. 여기는 왜 안 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할 수 있죠. 트레이딩 방법으로. 근데 적극적으로는 트레이딩 자리는 여기예요. 급등을 하잖아요. 단 전제 조건은 트렌드와 종목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끊임없이 공부하셔라. 그것은 베스트 스탁, 최고의 주식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종목도 볼게요. 진 시스템. 자, 보시면 자, 여긴 역배예요. 역배에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속도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트레이딩이에요. 아니,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는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지루한 거 아니에요? 단기 트레이딩은 될까요? 30분 봉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됐지만 그러면 일봉상에서는 어떠한 구조 상황에서 봤을 때 좋을까요? 라는 어떤 해답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역배열이잖아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 떴어요. 자, 여기서 여태까지는 뭐가 없었습니까? 거래대금 70억이 없었잖아요. 그럼 요건 이제부터 21선 눌림, 61선 눌림에서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 거죠. 21선은 좀 소량으로, 61선 적극적으로. 매매를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를 통해서 구조를 잡고 어떤 종목을 포착할지 종목을 꽃감 넣듯이 딱 집어넣고 그다음 빼먹듯이 빼먹어야 되는데 정배열일 때 눌림 자리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30분 봉을 볼 수도 있지만 일봉상으로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형 미디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가 떴냐면 갈매기 시스템, 갈매기가 떴죠. 갈매기가. 그리고 나서 21선은 여기서 떴어요. 21선. 딱 하니까 단기 성공이죠. 단기 성공 62선을 오려고 해서 딱 비중 담으려고 했는데 62선은 안 오고 그냥 보내줬어요. 어떻게 해요? 아쉽지만 보내줘야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기 트레이딩에서도 한 10에서 20% 정도 단기 트레이딩 수익률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었고 한 번 정도 트레이딩이 성공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도 하세요. 단기 트레이딩하고 62선 눌림 이런 데서 한 번 더 매매해서 트레이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예요? 항상 대중화된 영역이 아니고 고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나올 수가 있다. 자, 한국 유니온제약. 자,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쭉 해서 갈매기 떴죠. 갈매기 날고 뭐예요 이게? 새우과자죠. 새우과자 날고 눌림 자리에서 20일, 60일, 20일 여기 빵 뜨잖아요. 이만큼의 폭이 20% 이상이에요. 자, 근데 신기하게도 21선을 눌림을 나왔고 지지대 구간까지 왔고 62선까지는 안 왔지만 트레이딩이 여러 번 가능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갈매기 시스템이라는 전제가 깔렸고 역배가 아닌 정배가 되는 상황에서 트레이딩이 된다는 거예요. 역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역배는요, 이 하방 압력이 세요. 뜨다가 퉁 가라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 상황에서 매매를 보시면 좋다. 이게 뭐예요? 요즘에 이제 개미년을 맞이해서 정말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는 종목, 빠르게 뛰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착하는 방법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덱스터라는 종목도 한번 봅시다. 덱스터라는 종목도 자, 영화 CF 뮤직비디오의 VFX라고 해서 시각 특수효과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선 정배가 안 되다가 이제 뜩뜩 정배가 돼서 21선한테 약간 단기 트레이딩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못 팔았어. 아쉽잖아요. 그럼 61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왔습니다. 뭐 근처까지 안 왔어. 어쨌든 그냥 내가 여기서 수익을 해서 다시 양봉 크게 나오면 매매를 하거나 61선 나오면 비중을 실어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원칙과 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의 30분 봉에 이어서 20일, 60일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교육 드렸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시간이시죠? 어떻게 공시를 바라볼 것인가와 또 관심주, 잠시 후에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본 프로그램의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임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현명한 투자의 길로 안내하는 투자 등대죠. 공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야 본다 공시 토크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3부 토건이 나온 공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될 게 살아남을 수 있냐 안 살아남을 수 있냐는 결국은 얼만큼 공급 계약을 많이 따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월 달에부터 1년 수주 공시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최대한 공시를 많이 봤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5일부터 이제 스타트한 게 3부 토건입니다. 단위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그러니까 월마다 봐야 되는 공시도 있습니다. 지금 새해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받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지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닥 구간 안에서 공시 많이 나오는 종목들, 금융력 공시 나오는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M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EM코리아도 새해부터 공시가 나왔죠. 1월 5일자 공시인데 단위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해 초에 특히 1월 달에 공시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바닥 구간에 있을 때는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새해부터 또 주가 방어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적극성입니다. 1월 달에는 무조건 적극적인 게 좋아요. 그래서 흥국이라는 종목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결국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1월 달은요. 최대한 많이 그 단위 판매 공급 계약이나 혹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새해 스타트와 함께 적극적으로 올해도 준비될 종목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시는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1월 달에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더 주의 있게 보자. 새해 스타트가 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시간이죠. 수익 포착 관심주 공개하는 시간 드디어 왔는데 새해 이제 제가 첫 번째 선택한 종목은요. 많이 고민을 좀 했는데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매력적이라고 봤고 그다음에 소형 드론이나 혹은 수소차, 전기 수소차 관련해서 좀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스라는 건 컨트롤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드론, 수소차 쪽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 자체가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이 한 2,5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는 유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괜찮아요. 배당금이 한 150원 정도? 이렇게 좀 되니까 크게 무리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 부품과 전자 부품은요. 계속해서 사업에서 세분화도 해놓고 있지만 결국 시장에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29,300원짜리 주가가 7,140원까지 내려왔고요. 이 부근부터는 크게 무리 수는 없을 거라 봐서 한 7,100원 부근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7,100원 부근부터 목표가는 9,200원 전고 정도 자리까지 좀 상승 흐름이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한 6,900원 잡을 수 있는데 일단은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긴 했지만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낮춰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지 컨트롤스 차트 위치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하나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움직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태고사이언스라는 종목이 그래도 많이 상승을 안 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급락도 한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하는 건데 이제 세포 치료제 기반의 그 화상 치료제 개발 생산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건강 그리고 바이오 이런 이슈들은 원래는 과거에는 1월달, 2월달에 12월달에 움직였던 게 음식료 관련주고 1, 2월달에 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 2월달에 움직였던 것이 대부분 이제 조리독감, 뭐 AI 이런 거죠. 뭐 혹은 돼지열병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사람 바이오 쪽에서 코로나 이외의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들이 또 1, 2월달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목이 좀 많이 빠졌거나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부채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이제 부채가 높은 종목들은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부채 비율 한 10%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부채 비율을 자꾸 보는 이유가 부채가 한 200% 넘어가면 고이자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타격을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부채 비율 한 150% 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배제하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보율이 한 1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또 문제가 뭐냐면 R&D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보금이 없으면은 가다가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청산가치는 PBR 대비 한 2배 정도? 이 정도 되니까 크게 뭐 우려될 만한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매수단가를 보시게 되면 주가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월봉을 보게 되면 자, 월봉도 거의 이제 과거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9,600원 정도 단위였거든요. 그 부분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매수단가는 12,200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너무 급하게 실 필요 없어요. 좀 분할로 접근하면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지금 지지저항으로 보게 되면 일병으로 좀 바꿔보게 되면 한 16,000원 정도.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부러졌죠. 그죠? 주식이 올라가다가 급락이 한번 나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16,000원 정도라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한 11,000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이 리스크할수록 좀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을 리드하는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 베스트탁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또 답답한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들은 아래 이제 QR 코드와 또 문자 샵 3717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정말 개면연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현명한 토끼, 지혜로운 토끼처럼 정말 껑충 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장 뭐 첫 주치고는 좀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첫 주치고는 어렵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한 줄기의 빛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주시장 어렵지만 그 한 줄기 빛을 안고 그다음에 이제 밝게 피어오르는 꽃처럼 여러분들의 수익도 올 한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황주명이었습니다. 성공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